한번 볼게요. 자, 변압기 원리입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변압기 원리인데 이 변압기 원리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는 자, 등가회로요. 등가회로. 그다음에 벡터도. 그다음에 요렇게 뭐 전압 일정시 주파수 감소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변압기 원리는 안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게 뭐 그다음 문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시험하고 상관없이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변압기 원리 정의 보니까 입력 교류전압을 자, 교류전압을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필요한 크기의 전압으로 변성하는 정직이다 이랬어요. 자, 입력 교류전압이에요. 그러면 직류전압은 어떻게 돼요? 직류전압은 변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지금 이제 100년 후에는 에디슨이 결국은 종국은 승리를 한 꼴이지만 기존에 이제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거리 송전할 수 있는 거는 직류 가지고는 장거리 송전이 안 됐어요. 왜 그러면 장거리 송전을 하려면 전력 손실이 중간에 전력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승합을 해야 돼요. 승합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승합의 제곱에 비례해서 전력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배 승합을 하면은 4분의 1로 이제 전력 손실이 줄어드는 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합을 못한 상태에서는 전력 손실 때문에 장거리 송전이 안 돼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했어요? 교류 가지고 승합을 해가지고 장거리 송전에 성공을 했고 에디슨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여태까지 이런 승합, 강하, 변압이 쉽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전자계를 얻기가 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여태까지 썼던 거고 이제는 어때요? 사이리스트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직류도 사이리스트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승합 강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VDC 같은 경우에 500kV로 지금 우리 현장도 그렇게 해가지고 DC로 와요.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변전소로 500kV가 와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교류를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 변압기는 요 앞에는 뭐다? 입력 교류전압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고 자, 전자유도작용이에요.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이 전자유도작용은 뭐냐면은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게 이제 뭡니까? 패러데이 렌츠 전자유도 법칙이죠. 그쵸? 패러데이 법칙 하면은 어때요? 마이너스 빼고 크기만 말을 한 거고 렌츠는 마이너스 방향을 말한 거고 두 개 합쳐갖고 패러데이 렌츠에서 크기와 방향을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차하고 2차의 유기기전력이 6이 되죠. 그래서 2차 유기기전력을 통해서 2차 측 전압이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기기예요? 정지기죠. 모터가 없으니까 정지기에 해당됩니다. 자, 구조 및 원리인데요. 한번 구조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변압기 구조를 지금 해 놓은 거고요. 이런 뭐 외암에 자, 여기 이렇게 철심이 있고 자, 1차 권선 감았고 2차 권선 감았다. 이렇게 보시고 안에 뭐 절연유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절연물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권선입니다. 1차 권선, 2차 권선. 이게 권선이죠. 자, 자석을 만들기 위한 전류가 흐르는 통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류가 가가지고
자석을 만들 수 있게끔 철심에서 자석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철심에 자석이 발생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류가 흐르는 통로니까 이게 무슨 회로? 전기회로. 그죠? 그러면 이 철심은 자석이 흐르는 통로예요. 그럼 무슨 회로? 자기회로.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전기회로와 자기회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의 변압기에서도 전기회로와 자기회로가 나오고 이게 유도전동기 들어가더라도 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 구성은 권선의 구성은 1차 권선, 그다음에 2차 권선, 그다음에 또 이제 3권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기 또 3차 권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철심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흐르는 통로 아까 말씀드렸고 자, 방향성 규소 강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판이 방향성 규소 강판입니다. 이런 방향성 규소 강판을 어떻게 해요? 철심을 더 얇게 그러니까 방향성 규소 강판의 약 10분의 1로 줄여 놓은 게 아몰포스 합금 철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몰포스 합금을 그러니까 아몰포스 변압기 쪽에 사용되는 이 아몰포스 합금 철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부러지기가 쉽죠. 너무 얇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와류선을 엄청나게 줄여놓은 거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의 손실을 최적화시킨 게 이제 아몰포스 합금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 방향성 규소 강판 이 강판 안에 이제 전류가 이제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자석이 흐르면요. 한 번은 자석이 이렇게 흘렀다. 한 번은 반대로 흘렀다.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교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철심 안에 미소 자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소 자구라고 부르는데 이 미소 자구가 N극과 S극이 계속 회전하면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게 실은 철소인데 이런 이 자구를 레이저 코어를 통해 가지고 엄청 조그마하게 뽀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구가 되게 조그만해지게 하는 게 자구미세화 규소강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자구미세화 규소강판을 쓰면은 이 역시도 어때요? 철심 손실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아몰포스 합금 같은 경우에는 아몰포스 변압기에 사용되고 자구미세화 규소강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효율 저소음 몰드 변압기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구미세화 변압기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 이야기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가 뭘로 있냐? 절연물로 있어요. 그 이제 절연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절연물은 어때요? 역할이 절연도 해요. 절연도 하고 그 다음에 철심이나 권선에 열이 받았을 때 이걸 냉각하는 냉각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연물의 종류가 절연유면은 유입 변압기, 공기면은 건식 변압기, 에폭시면 몰드 변압기, SF6 가스면 가스 변압기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구조 및 원리였었고요. 여기 조그마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규소. 일반적으로 규소가 4에서 5% 함유됐다. 이렇게 규소가 함유되면은 투자율이 증가합니다. 투자율이 증가하면요, 실질적으로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 전류가 들어갔을 때 자속의 증감 정도가 늦는 거예요. 늦어지는 그러니까 전류 대비해서 자속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요게 느려요. 이 늦어지는 현상이 히스테리시스 현상인데 이런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해서 루프가 생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테리시스 루프죠. 다 배웠던 거고 이런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율을 키우면은 히스테리시스 루프가요. 기울기가 좀 가파라지게 이렇게 반듯이 쓰는 것 같이 좀 기울어졌는데 반듯이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은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인데 그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이 줄어드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소를 저렇게 함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철심 두께도 지금 보니까 방향성 규소광판은 0.35에서 0.5mm 정도 되는데 아몰퍼스는 약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죠. 0.03mm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와류손 다 배웠죠? 와류손 다 배웠어요. 와류손의 공식이 있죠. 와류손 공식이 있는데 와류손 공식이 어떻게 돼요? PE는 와류손은 시그마 E에 뭐요? KF, F, T의 BM의 자승 와트 퍼 킬로그램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께요. 요 T를 줄이는 거죠. 요걸 줄이면은 두께 제곱에 비례해서 와류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와류손을 줄여서 아몰퍼스 합금을 쓰면은 실질적으로 철손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무부하에서는 효과예요. 부하량이 많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에 지금 나와 있는 아몰퍼스 변압기는 부하선도 개선한 아몰퍼스 변압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는 이 변압기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가 중요한데 이 변압기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일단 가정하는 게 이상 변압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상 변압기. 이상 변압기를 알고 계셔야 이상 변압기로 해석을 하고 실제 변압기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쉽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변압기 해석을 좀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상 변압기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 변압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에. 자, 손실도 없고 자기 포화도 없는 가상의 변압기다. 그러니까 실제는 없는 거예요. 실제는 없는 거고, 자, 손실이 없대요. 손실이 없고 자기 포화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 손실이 없다. 그 좋아요. 뭐 손실 어떤 손실인지는 좀 찾아보면 될 거고, 자기 포화가 없대요. 자기 포화가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철심했다가 전류를 많이 흘러가지고 자속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류를 더 많이 흘러가지고 자속이 계속 커질 수 있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면은 어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요 가로축이 뭐예요? 이게 이제 자계죠. 그래서 여기가 뭐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여러분 제가 힘들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여자 전류 I0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자석 밀도 B입니다. 이게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죠. 요거 그냥 자석 웨바로 해석하셔도 상관없다고 이랬어요.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 지금 전류를 키웠어요. 전류를 키우니까 자석 늘어나요. 또 더 키웠어요. 점점 키우면 계속 무한히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안 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철심이 무한히 자속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물속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어때요? 어느 정도 녹다가 나중에는 포화점이 일어나면 더 이상 녹지를 않죠. 그냥 결정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무한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자기 포화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압기 설계할 때 이 철심 설계를 할 때요, 이렇게 포화점까지 가면 안 돼요. 포화점 밑에서 변압기 철심을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포화점 밑에서 설계된 변압기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포화가 되는데 지금 이상 변압기는 어때요? 이 포화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런 포화점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변압기는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변압기죠. 그래서 이상 변압기 손실도 없고
자기 포화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손실은 뭐뭐가 어떤 손실이 있냐. 딱 보니까 첫 번째 권선의 손실이 없대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권선, 2차 권선 있잖아요. 이 권선의 손실이 없대요.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 전류가 흐르고 권선에는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I자승 R만큼의 권선에서는 주울열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I자승 R만큼의 주울열에 의한 동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전류는 흐르는데 동선은 없다. 그러면 R을 무시할 수 있겠죠. 저항 R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선의 손실인 동선이 없어서 권선 저항 R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철심의 손실인 철손이 없대요. 자, 철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속이 시간적으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해요.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거기에 어때요? 미수자구들이 막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철심에 열이 나는데 이렇게 철심에 열이 나서 발생하는 손실이 철손이에요. 그런데 이 철손이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철손을 제로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철손을 발생하는 전류가 뭐냐면은 철손 전류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배워요. 뒤쪽에 가면 다 배워요. 자, 일단은 여자 전류라고 하는 애를 구성하는 게 이게 여자 전류입니다. I0가. 여자 전류를 구성하는 게 II라는 철손 전류와 그다음에 90도 느린 I파이라는 자화 전류로 구성이 돼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철손 전류에 의해서 철손이 발생한다고요. 철손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 철손 전류예요. 근데 이 철손 전류, 그러니까 철손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 철손 전류도 어떻게 된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철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손 전류를 II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손실 지금 2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자속의 손실인 누설 자속이 없다. 그래서 누설 자속. 누설 자속은요, 이제 좀 이따 다 설명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게 변압기 철심이고요. 이게 변압기 철심이에요. 자, 1차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차만. 1차 권선이에요. 1차 권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에 전류가 흘렀어요. 뭐 일단 여자 전류인 I0가 흘렀다고 봅시다. 이런 I0가 흘러가지고 자, 이제 I0 흐르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서 자속은 어느 쪽이요? 위쪽으로 자속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속이 위쪽으로 이렇게 발생돼요. 자, 그래서 이 자속이 철심을 계속 순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100개가 발생됐으면 100개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100개 중에 10개가 어때요? 누설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렇게 누설돼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누설 자속이에요. 그러면 이 누설 자속이 요 녀석하고 만나죠. 요 녀석하고 이 권선하고 세교를 해요. 이 권선하고 세교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유기전력이 유기돼가지고 어때요? 들어오는 전류를 막는 역할을 해요. 자, 봐봐요. 여기가 전압이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V1이라는 전압이 인가돼 있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유기기전력이 E1이라는 유기기전력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유기기전력 E1에 의해서 어때요? 이 V1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 I0와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를 막는 거예요. 즉 뭐냐면 누설 자속이 커져가지고 이 권선에서 세교를 하잖아요. 권선에서 세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즉 뭐냐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가 그 등가이로를 배우는데 1차 등가이로든 2차 등가이로든
권선의 저항 R을 놓고 그다음에 L을 놔요. 이렇게 L을 놓고 요걸 X 했고 이걸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누설 자속에 의해서 역기전력이 생겨서 어때요? 들어오는 전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액터예요. 이게. 그래서 이 X가 어떻다? 누설 리액턴스가 누설 자속이 없으면 이 녀석 누설 리액턴스가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누설 리액턴스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가 회로 할 때 여기 R하고 X를 그리는데 이 R은 권선의 저항이고요. 이 X는 권선의 리액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누설 자속에 의한 누설 리액턴스다. 절대로 이거 권선의 리액턴스 L값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 밑에 정의가 있네요. 누설 자석 파이 L이 코일과 세교였고 역기전력을 발생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리액턴스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지금 문자로 써놓은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 포화가 없대요. 자기 포화. 자기 포화가 즉 아까 뭐예요? 포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포화가 없다는데 여기 보면은 자 철심의 투자율이 매우 커서 여자 전류 I0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전자기학 시간에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의 원천이 뭐라고 했어요? 기자력. 기억나요? 기자력. 그래서 기자력 F는 뭐라고 했어요? F는 NI. 그러니까 어때요? 원형 솔레노이드에 이런 거죠. 원형 솔레노이드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고 몇 턴? N턴을 한 거예요. N턴을 하고 여기에 전류 I를 흐른 거예요. 전류 I를 흘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될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속 발생량은 뭐다? 권수를 많이 해주면 자속은 더 커지는 거고 전류를 더 크게 하면 자속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힘의 원천이 이게 F고 F는 N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는 NI 공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기전력하고 기자력하고 봤을 때 기전력은 기전력은 2고 기자력은 F예요. 근데 우리가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어때요? 대응성을 봤을 때 쉽게 자 이게 전기회로예요. 이게 전기회로, 이게 자기회로예요. 이게 자기회로인데 여기에서 전기회로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의 원천은 뭐예요? 기전력 E. 그죠? 여기서는 자속을 흐르게 하는 힘의 원천은 뭐예요? 기자력 F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을 뭐예요? 레지스턴스 R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자기에서는 이 저항이 이건 전기 저항이고 여기는 자기 저항이 있어요. 자기 저항을 뭐라 했어요? 릴럭턴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소문자 필기체 형식으로 이렇게 R자를 표현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전기로 흐르는 거는 뭐? 전류. 그럼 자기로에 흐르는 건 뭐? 자속. 이랬어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E는 뭐요? IR이죠. 그죠? 그러면 F는 뭐예요? 파이 릴럭턴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I분의 E 이러잖아요. 그러면 릴럭턴스는 뭐예요? 파이분의 F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다시 바꾸면 파이분의 F는 뭐예요? NI 써도 되고 또 파이분의 F는 뭐예요? 릴럭턴스 파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이렇게 하면 파이 없어지고 릴럭턴스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 요 파이는 뭐예요? 이 i는 뭐예요? r분의 2니까 요 파이는 뭐예요? 릴럭턴스 분의 f 이렇게 되니까 릴럭턴스 분의 f 대신에 ni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만 알면은 얼마든지 전기회로 자기회로 대응성 이해하기 쉽다. 너무 깊게 기술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F는 NI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자, F는 NI에서 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요? I는 뭐요? N분의 F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뭐예요? 무슨 전류? I0죠. 그러니까 여기 I0. 그러면 I0를 그러니까 여기 이 파이 요 만드는 요 녀석의 기자력이 F예요. 그러면 이 F는 NI를 하면 N은 어떤 N이겠어요? 1차 권선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N1으로 바꿔주는 거죠. N1. 그 다음에 여기 F는 요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1차에 흘러가는 1차에 나오는 자속이다 해가지고 F1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F는 뭐예요? 릴럭턴스하고 파이하고 곱이니까 릴럭턴스 파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밑에는 N1은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요 릴럭턴스 아까 전기회로고 자기회로 할 때 우리가 전기회로서 R은 I분의 V로 I분의 2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예요? 시그마 A분의 L 형태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도전율. 그런데 자 자기회로에서는 릴럭턴스는 뭐예요? I분의 2니까 파이분의 F로 쓰고 뭐 F는 NI니까 뭐 내나 여기 NI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쓰려면은 여기는 뭐예요? 뭐요? 시그마 대신에 뭐 들어오면 돼요? 투자율 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뮤 A분의 L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예요? 요 릴럭턴스를 바꾸는 거예요. 뭘로? 뮤 A분의 L로.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집어넣고 여기에 N1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공식이 어때요? I0는 N1분의 F1이고 N1분의 릴럭턴스 파이고 뮤 A N1분의 L 파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자 자기 포화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 철심의 투자율이 매우 커서 자 투자율이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투자율이 엄청 크면은 뮤 A분의 L인 요 릴럭턴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죠? 릴럭턴스가 줄어들어요. 릴럭턴스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릴럭턴스 파이인 이 F 값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겠죠. 얘가 줄어드니까 여자 전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요? 여자 전류 I0가 무시할 정도로 엄청 작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상변압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변압기 어떻게 된다? 일단 손실이 없다. 자기 포화도 없다. 자, 손실에서 뭐요? 첫 번째 동선 무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저항 R 무시된다. 두 번째 철선 무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선 전류 I 무시할 수 있다. 세 번째 뭐예요? 누설 자석이 없다. 누설 자석이 없으니까 누설 리액턴스 X 무시할 수 있다. 다음에 자기 포화가 없다. 자기 포화 없으니까 결국은 뭐다? I0 무시할 수 있다. 여자 전류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실제 변압기는 I0가 실질적으로 전격 전류의 약 뭐 한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해요. 2에서 5% 정도 되는데 전격 전류에. 근데 어때요? 이상 변압기에서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거죠. I0.
일단 여러분들이 이상 변압기가 뭔지 좀 먼저 알아야 되고 이제 요거를 아셨으면은 이제 실제 변압기 한번 원리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